네, 잠시 쉬었고요. 이제 핵심 정리부터, 죄송합니다. 핵심 정리부터 시작해서 핵심 정리와 그다음 문제 풀이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장류가는 보시다시피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행가사죠. 기행가사이고요. 상당히 길어요. 장편가사입니다. 김인겸이라는 사람이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서 지은 장편가사다. 국내의 노정은 주로 지방의 특색 감상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한 묘사는 객관적 관찰에 플러스 주관적 비판이 들어가 있다. 요거 찾는 거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순서 여정에 따른 추보식 구성. 추보식 구성이 무슨 뜻인지 알죠? 시간의 변화와 뭐가 플러스되어 있는 겁니까? 공간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추보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육사의 시에도 드러납니다. 가끔씩 이육사의 시에 광야라는 시도 여기 나오죠. 자, 대구법, 그 다음에 지휘법, 가장법, 이건 뭐 가사의 무조건 특징이잖아요. 일본 풍속 문학에 대한 견문과 감상, 우리말로 쓰였대요. 외교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답니다. 뭐 이 정도로만 보도록 합시다. 문제 푸는 요령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는 일본 문화에 대한 작가의 태도, 어떤 태도라고 그랬습니까? 비판적 태도 또는 멸시적 태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다 쓰면 멸시적 태도가 또는 비판적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그 문화 자체를 상당히 낮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생동감 있는 문체로 현장감을 획득하고 있다. 정기 가사의 정형성을 완전히 탈피했다. 자, 완전히 탈피하려고 그러면 율격을 다 파괴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3번 틀렸습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잠시 핵심 정리도 봤지만 글자 수를 3, 4조 또는 4, 4조 그 다음 사음보 연속체라는 가사의 특성을 잘 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탈피했다는 걸 적절치 않고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경험한 내용을 감상을 더했다. 후기 장편 기행가사의 쌍벽을 연행가는 어디 여행한 거였습니까? 영경 즉 중국을 여행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완성하는 실전 모의고사. 다음은 해외여행을 한 후 기획문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이 작품에 제시되지 않은 것, 이게 내용 문제죠. 사실은 뭐 쭉 써놨지만 내용 일치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글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찾는 거잖아요. 여행의 출발과 목적, 도착 과정을 기술해야지. 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외를 간단히 표현해야겠어. 여행지에서 만난 외국인들의 모습은 우리나라에 볼 수 없는 모습들을 중심으로 표현해야지. 여행지에서 만난 외국인들에게 들은 그 나라만의 말 통해요? 잘 안 통할 뿐더러 들은 얘기를 한 건 없다고 그러죠. 아까 제가 견문을 나눠서 얘기하면 견은 해당되지만 문은 없었다. 읽은 내용 중에는 없었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관련된 그 책 내용을 보시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관동별곡 나왔죠. 연계된 문제 출제될 수 있다 했는데 일단 기행가사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연행가가 출제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니? 시선은 이태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태백을 가리키는 말, 해타란 말은 또 중요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명구, 유명한 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간, 자, 그러니까 이태백은 없고 이태백 한 내용 말만 좋은 얘기만 남아 있다. 천지간 장한 기별 자세히도 할셔이고 사양현산의 철쭉이죠. 철쭉을
사양 현산, 사양은 석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이 밟아. 자, 잇따라 밟아. 자, 뭐가요? 석양이 뭐를? 철쭉을 잇따라 밟았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산이 있어요. 여기 이제 철쭉이 이렇게 있다면 이 어둠이 이렇게 잇따라 석양이 잇따라 이렇게 밟아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말이에요. 사실은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지는 것. 응? 어두워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계지륜 끊어주면 이건 날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륜자는 마차를 얘기하는 거죠. 날개 달린 마차, 그러니까 신선의 마차 이런 뜻이에요. 신선의 마차. 경포로 신선의 경포 호수로 내려가니 심리빙안, 이 경포는 경포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심리빙안을 다리고 고쳐다려. 심리빙안 끊어볼까요? 심리라는 거리에 얼음으로 비단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잔잔한 호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호수의, 경포호죠. 호수의 잔잔한 모습을 얘기한 거다. 장송, 큰 소나무 우른 속에 실카장 펴졌으니, 실컷 펼쳐져 있으니,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좀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호수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 뭐요? 소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거죠. 이렇게 소나무들이. 물결도 자도살사. 이게 뭐예요? 물결이 살다, 잔잔하다. 모래를 헤리로다. 헤아릴 정도다. 모래를 헤아리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설명한 건 경포수의 어떤 잔잔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위에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두워지는 풍경. 자기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을 한 겁니다. 우계지륜을 타고 어디로 내려갔댔습니까? 경포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데 있다가 경포로 내려온 거죠. 중략됐습니다. 진주관 죽서루 50천 나림. 진주관 이 관자는 여관이에요. 여관. 죽서루 누각이에요. 누각. 50천 냇물이에요. 냇물. 자, 진주관이란 여관 앞에는 누각의 밑으로 흐르는 냇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그림자를 다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쭉 물이 있는데요. 여기 산이 이렇게 있다면 이 산의 그림자가 이렇게 따라서 내려갈 거예요. 동해로 담아니 차라리 한강의 목명은 남산입니다. 오늘날의 남산이죠. 다이고 저 이런 거 뭐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 한강의 남산에 닿고 싶어라. 여기 누가 있습니까? 임금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군 지정.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 어디 가고 싶지? 지금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임금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왕정이 유한하고 왕정은 왕이 준 어떤 과정, 그 관리로서의 여정이죠. 관리로서의 여정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는 말이죠. 이제 가서 이제 또 다시 정치적, 행정적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풍경이 슬미다 뭐요? 싫고 밉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부정형 붙여 못 싫다. 그러니까 싫지 않다는 얘기죠. 경치가 아름다우니 이 정도 되겠습니다. 유해도 하도 할샤 극한 마음, 극한 회포가 마음이죠. 회포가 하도 할샤 많기도 많다. 객수도 둘 데 없다. 객수 나그네의 근심, 나그네의 여행자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어떤 심경을 얘기합니다. 꼭 근심인만은 아니겠죠. 여행자의 이 숫자가 근심 숫자라서 제가 이렇게 씁니다. 이 한자를 보시면 가을날의 마음, 상당히 외롭거나 뭐 쓸쓸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나그네의 마음 이 정도로 할까요? 마음을 둘 데가 없구나. 자, 왜 둘 데 없다는 얘기입니까? 풍경은 아름답고요. 어떻게 됩니까? 또 도라는 가야 돼요. 왕정은 유한한데 풍경이 못쓸미니까 이 사이에서 뭐가 생깁니까? 이런 갈등, 가긴 가야 되고 토여행하고 싶고 이런 얘기잖아요. 선사를 떼어내어 두로 향하셨까. 자, 선사란 말은요. 신선선자죠. 신선의 뗏목 이런 뜻입니다.
뗏목을 띄워서 이 북두성, 견우성 이런 뜻이죠. 북두성과 견우성 이게 어디겠습니까? 별자리니까 뭐 신선이 되어서 신선이 사는 곳으로 가볼까? 선인을 찾아라 단혈에 뭐뭐 살까? 자, 단혈은 뭐 이 불굴단자 구문혈자인데 어떤 그 신선이 사선이라고 나오죠. 신선이 머물렀을 곳을 찾아다녀 볼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관동 지방을 유람하고선 기행의 가사 일부이다. 제시된 내용 중 디귿과 관련이 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내용을 잠깐 한번 앞쪽으로 가보시면 뭐라고 붙어 있는지 여러분도 책을 보십시오. 배방에 누워있어 이내 신세 생각하니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상당히 뭐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심란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찾아요? 여행자의 어떤 심란한 마음 이거 찾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객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5번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귿이 바로 어떤 거였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방에 누워서 이 부분입니다. 배방에 누워서 그 밑에 보면 가뜩 심란한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심란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객수가 바로 이 객자가 이 뭐야? 나그네 수 근심 나그네의 근심 또는 나그네의 어떤 복잡한 마음 여기서는 갈등을 드러내는 요 마음. 자, 관동별곡은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죠. 자, 3번 문제를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내용을 라디오에 있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기억 부분은 앞쪽에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까봐 제가 안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해구를 얼핏 나서 오륙들을 뒤지우고 자, 항구를 나서서 오륙들을 지난 과정을 과감한 생략을 통해서 왜냐하면 항구를 나온 다음에 오륙도를 지나가는 과정에는 그 사이의 과정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바로 오륙도를 지나가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했다라고 빨리 돌리기, 빨리 감기, 그러니까 빨리 좀 시간을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니은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밑에 줄이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창망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계속 가고 있는 장면에서 뭘까? 고국을 이렇게 배는 이렇게 간다 칩시다.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여기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멈추고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 저 가던 노를 멈추고 그래서 일시정지 시킨 게 아니라 배는 계속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멈췄단 말은 적절치 않죠.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할 때 참고하려면 참고부터 먼저 해야 돼요. A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은 김인겸이 8월부터 이듬해 7월 1년이네요. 11개월 동안 통신사의 삼방 서기 신분 일본을 다녀온 경험을 한글로 기록한 기행가사이다. 7,158행 엄청납니다. 3,500여 구에 달하는 장편으로 긴 노정을 따라 일본의 풍속,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작가는 일본 기행에서 본 대상을 객관적인 자세로 서술하였고, 자, 본 대상은 객관적으로 서술했고, 자, 사물이나 제도는 상세하게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또 여정에 따라 경관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견문과 감정을 성실하게 기술하여 주관적인 느낌도 얻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객관적인 것을 기술하는 것과 주관적인 느낌을 드러내는 것. 이들을 구별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화자가 탄 배를 나뭇잎에 비유하였고 풍랑에 배가 흔들린 모습을 과장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이 하늘에서 땅끝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해냈고요. 과장적이죠. 과장적인 표현이 좀 많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센 파도로 인한 절박한 상황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여 가보면 B 이렇게 됐습니다. 방속의 요강 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상하 좌우 배방 너는 밋밋이 우는구나. 여기 있죠. 예, 청각적 이미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화자의 고통을 실감나게 했다. 자, 이거 실감나게 했다는 말은요. 이런 이미지를 토대로 하면 생동감이 좀 넘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자, 우리 길은 중의적 표현이다라고 아까 잠깐 했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맡은 소임에 대한 후회의 감정. 자, 임무에 대한 후회의 감정은 아니고요. 지금 드러나는 건 두 가지 모습이랬습니다. 지금 C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슬프다 우리 길은 어디로 가는 거고, 자, 그러니까 배가 떠나가고 있는 배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배의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중의적인 의미는 자, 배가 진행하는 과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배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죠. 풍랑 속의 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이거하고 우리 민족의 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로 이해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좀 없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도 보면 외봉 여섯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거 뭐랬습니까? 업신여기는 태도로 했죠? 네. 외녀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여 뭐 이빨을 칠했다는 앞으로 맨지 뒤로 맸는지 그림을 그리듯 묘사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네 문항 정도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수업을 제가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강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보시는 분들의 질의사항이라든가 또는 유사한 문제는 이제 제가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일동장류과의 또 다른 문제들 한 20문제 이런 것들은 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시고 답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또 풀이를 해달라 이러면 제가 또 풀이 동영상을 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문학 작품 일동장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외의 작품들 뭐 사민국, 송민국도 해야 될 것이고요. 수많은 작품들이 이루어질 거니까 차츰차츰 쌓이면 도움이 되겠죠.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 다른 작품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